그 산모의 상태에 맞게 제가 서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산모가 당을 찾는 거는 거의 그 미친 사람 찾듯이 혈당을 찾아요.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을 아기와 엄마 둘 다 못 견뎌요. 그리고 이 포만감을 느끼는 것보다 허기진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아기가 못 자랄까 봐 어쩔까 봐. 근데 체중 문제에 또 민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반된 그 양면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엄마들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호흡 연습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중간에 바뀌는데 초창기에는 먹는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막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식단 적어오게 하면 빨간 줄로 막 쭉쭉 커가지고 다시는 이거 먹지 마, 다음 주에 또 보고 하면 진짜 효과는 있어요. 그때 초창기의 제왕절개율은 6%였어요.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미국의 그 더 팜이라고 하는 미시시피에 있는 자연출산 마을이 있어요. 조산사들하고 물론 의사도 있는데 그 마을의 제왕절개율은 2%예요. 캐나다에서 조산사하고 5,000명 산모들을 연구한 가정출산을 연구한 논문에서 제왕절개율은 3.8%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말 제가 보기엔 독한 엄마들이 독한 밥 먹고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모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강남에서 그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또 전국에서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또 뭐 하나 느낌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뭐 서울에 거제도에서 와야 돼요, 울산에서. 근데 보면 놀부와 흥부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흥분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결국 나아요. 체중이 몇 킬로가 들든. 왜냐하면 먹는 음식과 체력에 대한 문제가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노력한 거에 따른 호흡과 이 사람의 지구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버티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멘탈, 정신력에 다 해당되는데 너무 식단을 막 야단쳐놓고 하면 자연출산을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멘탈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표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자연출산을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출산하는 진통 과정에도 실패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끝나고 나도 제왕절개를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보니까 엄마마다 이게 선생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기질과 또 이거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욕구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빠와의 관계가 또 다르거든요. 아빠가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또 아내는 먹으라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지적을 하고 본인은 또 가서 라면 먹고 뭐 먹고 그러면 이게 의사들은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엄마나 헷갈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산정관리 기간 내내 제가 그 사람들을 계속 일관되게 관찰을 합니다. 잘하시는 분한테는 더 잘하라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한두 번 지적해보고 잘못하면 거기서 끝내요. 그러면 본인이 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잘 출산을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대략은 맞지만 상당수 틀려요. 정말 출산에 들어가 보면 20kg를 늘었던 사람도 정말 체력이 좋아서 순풍 낳는 아까 4.6kg 낳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날 것 같은 요가 선생님이나 뭐 이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인데 금방 지쳐버리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 출산의 능력은 누군가가 코치는 해줄 수 있지만 코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감을 찾는 이유는 어쨌든 자기가 수영장의 안전요원 믿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타일대로 즐겁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또 자연주의 출산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초창기에 했다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강요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애기 다루듯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많이 먹으면 빨간 걸로 안 걷고 이거 좀 많네, 좀 줄여야 되겠네, 차라리 목표를 바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나는 그냥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건 아니죠 원장님 그리고 다음에 말씀. 그래서 그런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자연주의 출산은 한마디로 의료진이 가져야 될 덕목은 전문성과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하려면 이 유연성을 가지려면 많은 산모를
상담해보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저야 뭐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후배들한테 이걸 가르칠 일이 참 걱정입니다. 근데 조산사는 달라요. 직업적으로 조산사들은 이거를 엄마들에서 아주 감각적으로 여성이라 그런지 이걸 기출을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련된 조산사 한 사람이 딱 엄마한테 붙으면 방해만 하지 않는 의사는 제왕절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 의사 정도 한 사람을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자연주의 출산 국가들이 하는 방식들이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이 출산을 어떤 과정을 가게 될지는 이거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손잡고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들 같은 의지가 있는 그런 의료진이 옆에 붙어 있다면 그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여러분이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같거든요. 둘 다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 것. 이 과정 중에 의료진과의 어떤 경험을 쌓고 그런 생명과 의료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소아과 가서 제일 힘든 게 의사들하고의 대화 문제예요. 결국은 한쪽으로 끌려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의료진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면 웬만한 의료진들은 열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술도 좋고 많이 소통이 좋아요. 그런데 엄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탈리 때문에 2007년도에 11월 달에 나탈리와 아만다라는 여인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한 의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본인의 삶과 또 아이의 삶을 바꾸면서도 타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엄마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 능력, 잠자고 있는 이 능력을 일깨워서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